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대비 특강 22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임종하신 요양보호 대상자 케어하는 방법. 시트로 어디까지 덮느냐? 어깨까지 덮는다. 임종을 맞이한 대상자의 정상적인 반응은 슬픔이에요. 목이 조이거나 가슴이 답답한 슬픔을 느낀다. 슬픔을 표현하도록 옆에서 지지한다. 슬플 때는 슬픔을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가족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어와 같이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준다. 응급상황 대처. 응급처치는 임시처치를 말해요. 응급처치는 임시처치, 땜빵처치이다. 정확한 처치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하는 처치죠. 병원에 가기 전까지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을 시켜주고 상처나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마음을 안정을 도모하는 행위를 우리는 응급처치라고 한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구조, 사람 인자에 목숨 명자에 구할 구자에 도울 조자,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이다. 그러면 응급처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급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한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수행하도록 한다. 어느 순서대로 하느냐? 긴급한 순서대로 한다. 긴급하다는 것은 냅뒀을 때 당장 죽는 사람을 말해요. 숨을 못 쉬는 사람과 다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 숨을 못 쉬는 사람이죠. 팔에서 피가 나는 사람, 머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 머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이죠. 긴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를 1순위 긴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죽어버린 사람과 죽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긴급하냐? 죽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은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명의 환자가 실려오면 우리 의료진들은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상자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원칙은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꼭 옮겨야 한다면 119의 안내에 따라 적당한 운반법에 의해서 옮기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응급처치를 중단할 수 있냐? 3시를 기억하세요. 의료인에게 인계했을 때, 사망했을 때, 회복했을 때, 이때는 언제든지 응급처치를 중단해도 된다. 인계 시, 사망 시, 회복 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공기가 지나가는 길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질식이 생겼다 해요. 질식은 기가 막히다,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랬을 때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하고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짓는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질식이에요. 공기가 지나가는 길로는 오직 공기만 지나가야 되고 음식이 지나가는 길로는 오직 음식만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공기가 지나가는 길로 음식이나 물이 들어가면 질식 증상을 보이게 되죠. 이 물이 유관, 눈으로 보일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대상자에게 큰 기침을 하라고 한다.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빼내려고 하면 안 되고 큰 기침을 하도록 한다. 큰 기침을 해서 이물을 뱉어내게 한다.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으므로 손을 넣어서 이물을 꺼내려고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 질식 대상자, 명치에 주먹을 놓고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임리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눕히고 걸터 앉아서 명치 끝에 주먹을 놓고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이런 것을 하임리법이라고 합니다. 경련이라는 것은 뇌가 일시적으로 졸도를 하는 거예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졸도를 하는 시간은 짧아요. 1분에서 2분 사이죠. 뇌가 떤다, 뇌전증, 손이 떤다, 수전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뇌의 떨림을 주기적으로 떠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간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간질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뇌전증이라는 말을 쓰죠. 뇌전증 환자는 뇌파가 비정상적이신 분들이에요. 비정상적인 뇌파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병을 간질에 걸렸다, 뇌전증이 생겼다 라고 합니다.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받아 의식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말한다. 그래서 경련이 생기면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및 의식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침을 흘리거나 관략근이 이완되어 대소변이 새어나올 수 있다. 경련을 다른 말로 발작, 전증, 경련 이렇게 부릅니다. 뇌가 떠는 뇌전증, 간질이라고 했어요. 뜨거운 열 때문에 뇌가 떠는 거 열사병이죠. 대상자가 온도가 40도 이상 높고 습한 곳에 노출이 되면 높은 체온을 이기지 못하고 뇌가 떨게 돼요. 그런 병을 우리는 열사병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대상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이 멎는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련을 하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대상자의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은 치우게 한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조이는 것은 풀어주도록 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입에 손수건이나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대상자의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억지로 붙잡거나 하면은 안 된다. 특별한 경우에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될 시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화상이란 뜨거운 열로 인해서 상처가 난 것을 말하죠. 이럴 때 1도 화상, 표피에만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이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 2도 화상은 몹시 아프고 물집이 생긴다예요. 그래서 물집을 뜯어내면 흉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3도 화상은 감각을 느끼는 신경세포까지 익어버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피까지 손상된 경우를 3도 화상이라고 한다. 화상 환자를 발견했을 때 화기를 먼저 빼는 게 우선순위죠.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기를 빼도록 한다. 옷을 억지로 벗기면은 껍질이 벗겨져서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가위로 오려내도록 한다. 발집, 팔찌, 귀고리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좀 있다가 물집이 생겼을 때 제거하게 되면 물집이 같이 뜯어지기 때문이에요. 상처에 간장이나 기름, 올리브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화상, 수두, 대상포진, 욕창 환자의 물집은 뜯어내거나 터뜨리지 않도록 한다. 피부 표면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1차 방어선인 피부가 뜯기게 되면 세균들이 여기 문 열렸다 들어가자 하고 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쉽게 나을 것도 오래가고 흉터가 남지 않을 것도 흉터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집을 뜯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의사 선생님밖에 없어요. 의사가 결정합니다. 물집을 뜯을지 말지를.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골절이라고 해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골절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골절이 된 것을 알 수 없는 폐쇄성 골절, 또 하나는 누가 보아도 뼈가 부러진 것을 알 수 있는 개방성 골절. 그러면 골절이 생긴 대상자를 옮기려고 할 때 공식은 부목, 고정, 지지, 이송이에요. 부목으로 고정해서 지지해서 옮기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뼈만 부러진 단순 골절이 움직이면서 뼈 끝에 의해서 그 근처에 있는 근육과 신경과 혈관과 조직을 찢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복합 골절이 돼서 환자가 위중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목을 가지고 고정해서 지지해서 옮기도록 한다.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부어오르면 냉찜질을 하도록 한다. 갑자기 다친 것은 냉찜질, 오래된 것은 온찜질. 골절을 알 수 있는 것은 신체의 양쪽이 다르거나 삐걱이는 소리가 나거나 환자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골절로 간주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부목으로 고정해서 옮기도록 한다. 혹시나 피가 샌다면 지혈하도록 한다. 하지만 뼈가 보인다고 해서 뼈를 밀어넣거나 하면은 안 된다. 출혈이라는 것은 피가 탈출하는 걸 말해요.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 출혈이죠. 우리 몸무게의 반절은 액체이고 이 반절 중에서 4에서 6리터가 바로 피예요. 이 피의 2분의 1을 잃게 되면 사망하게 되고요. 1시간에 500cc의 출혈은 대출혈이어서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피가 날 때는 최대한 빨리 지혈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응급처치입니다. 염증으로 사람이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출혈이 심해서 빨리 죽죠.
그러니까 조금 불결한 도구라 하더라도 지혈하는 장비로 써야 된다 하면 일단은 지혈하는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